반짝반짝 빛나는 책모임 441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행복한 휴일입니다. 휴일이 아니라 일요일. 일요일, 일하는 요일인가요? 일요일. 쉬는 날이에요. 네, 네. 끊임없이 쉬는 날이 그냥 별 필요가 없는 듯한 잠시 짬짬이 쉬고 그렇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2억 빚을 진 내게 우주님이 가르쳐준 운이 풀리는 말버릇 152페이지. 네. 자신의 기적을 널리 알려야 한다. 네. 이렇게 해서 강좌 비용과 교통비를 손에 넣고 도쿄에서 심리학을 수강하기 시작한 나의 세계는 눈에 띄게 폭을 넓혀갔다. 마음의 구조에 관하여 파고들수록 나의 우주의 진리에 다가가는 감각을 느낄 수 있었다. 네. 심리학을 했나 봐요. 심리학은 온통 전 큰 게 에너지, 의식이 있고요. 거기에 이제 나라는 창조성 있는 나를 표현하기 위한 게 마음이라는 게 나오고 마음 밑에 몸이 있어요. 몸은 마음이 안 보여요. 표현하고 나타나야 되니까 이 마음이 움직이게 하는 게 몸이에요. 그래서 몸은 아무 움직일 수가 없고 그래서 심리학은 이 마음에 관련돼서 공부하는 거. 그래서 저도 그냥 요새 내 마음을 저 밖에 다른 분들의 마음을 통해서 제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의 세계에 있다라고 전에 말씀을 하셨어요. 마음의 세계를 보고 있다. 근데 이거를 계속 공부를 하다 의식 아카데미라는 거는 마음 아카데미가 아니거든요. 심리 아카데미가 아니라 심리와 마음을 뛰어넘는 의식 아카데미예요. 의식 전체를 포괄한. 그래서 이 공부를 이제 전에는 몸에 국한되어 있으면 몸과 마음이 같이 국한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의식으로 뛰어넘게 되다 보면 이 마음과 몸이 이제 또 더 분리돼서 보이겠죠.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이제 심리학을 공부하면서는 마음의 구조에 관련된 마음의 구조도 왜 이렇게 생성이 됐는지,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마음에서 하고 있는 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생각한다. 다 마음에서 하고 있는 거다. 모든 생각은 다 눈 뜨자마자 생각이 막 들어와요. 네, 정신이 의식이 딱 들어오면 그 이제 마음에서 막 있죠. 생각하는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구조에 관해서 파고들고 하니까 우주의 원리도 진리의 이제 진리도 우주의 진리는 어떤 것인지 이제 같이 공부하면서 진짜 이제 우주로 의식으로 이제 뛰어넘어야 될 것 같아요. 계속 끊임없이 공부를 하면서 네. 빌리프 체인지 테라피, 게슈트라 심리요법, 피아노 테라피 각국에서 연구되어 온 마음의 치료에는 공통점이 있었다. 그것은 잠재의식 안에 각인되어 있는 인식, 전제를 제거하고 새로운 전제를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잠재의식 안에 각인되어 있는 인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우리가 세상에 보고 있는 건 뭐야? 내 안에 인식된 것들이 그냥 나타나는 게 세상이다라는 거죠. 어릴 때 뭔가 세팅이 돼서 이제 어릴 때부터 이렇게 싹 세팅이 돼요. 세팅이 된 것들이 그대로 나타난다. 인식된 것들이. 그게 잠재되어 있는데 또 다른 잠재되어 있지 않은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것들은 무수하게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잠재의식 안에 각인되어 있는 것들이 우리의 인식이 어떤 것들이 각인되어 있을까? 인식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 네, 그런 것들을 부정적인 거는 제거하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부정적인 것들은 제거를 하고 새로운 전제, 그러니까 새로운 제거를 해서 새로운 걸 넣는다는 거는 이 장에서는 있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완전히 정말 공부를 해서 싹 사라지게 하지 않는 다음에는 그래서 저희는 뭐요? 각인되어 있는 내가 부정적으로 인식되어 있는 게 있다면 그거를 찾아서 끊임없이 맥락을 바꿔서 인식이 잘못되었다라는 거로 전환을 시켜야 돼요. 인식이 잘못되었다. 버려진 것이 아닌데 버려졌다고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잘 보이려고 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아니면 망가져야 되고 주의를 끌고 오기 위해서 이게 시작이 되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전제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트라우마, 사건, 쇼크가 딱 왔어요. 그래서 우울증 치료도, 트라우마나 우울증 치료도 잠재의식 안에 형성, 잠재되어 있는, 그러나 모르고 의식이 움직이고 막 있어요. 잠재되어 있는 것도, 내가 어떻게 잠재되어 있는 것도 몰라요. 그래서 잠재의식 안에 형성된 응어리를 해소하여, 그러니까 내가 무의식 안에 모르고 하고 있는 응어리, 트라우마가 있어요. 쇼크가 있습니다. 쇼크와 우울증의 치료도 잠재의식에 형성된 응어리를 해소하여. 우울증도 그러셨거든요. 저는 우울증은 내가 100 이하로 내려가 있을 때 우울증이 걸려요. 100이 의식 수치 다 외우셨죠? 다 외우시면 정말 좋아요. 의식 수치 100이 두려움, 걱정, 근심인데 두려워요. 내가 죽을까 봐 불안해서 두려운데, 우울증은 그 밑에. 내 이 두려운데 누가 해결해 줄 수 없는 상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거야 라고 할 때가 우울증이 걸리는 단계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응어리를 해소해야 돼. 내가 왜 죽을 것 같아? 왜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두려움이 있는 것부터 해결이 돼야 돼요. 그게 이제 3살 이전에 쇼크가 분명히 왔다라는 거죠. 왔는 거로 인해서 엄마한테 버려지지 않으려고 엄마를 자꾸 쳐다보고, 어릴 때는 그럴 수밖에 없죠. 엄마가 나를 다 키워주고 똥 싸고 먹는 배불리 해주고 하기 때문에. 이제 성장에서도 그대로 하고 있다는 거, 어른이 돼서도. 그래서 건전한 상태로 이끄는 심리요법을 이용한다. 건전한 상태. 그래서 의식 아카데미에서는 끊임없이 트라우마나 우울증, 또 공황장애, 이런 것도 이제 금방, 밤에 잠 못 자는 것도 있잖아요. 그것도 금방 2, 3개월 안에 본인이 스스로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이제 금방 해결이 돼요. 그러신 분들 정말 많이 봤어요. 네. 그래서 이런 심리 요법들은 저희는 의식의 장안에서 치유가 되는 거예요. 마음에서 치료가 되는 게 아니라 의식 안에서, 의식 장에서 이제 치유하는 법을 자꾸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런 심리요법들은 내가 우주님으로부터 배운 내용과 통하는 것이 많았다. 감사합니다로 잠재의식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사랑합니다로 잠재의식과 서로 사랑하게 되며 새로운 가치관을 갖추어 우주로 주문을 보내는 것. 이렇게 내가 우주님으로부터 배운 내용은 심리요법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다. 감사합니다로 잠재의식을 깨끗하게 청소는 따로 해야 돼요. 하면서 감사합니다도 넣어주고, 감사합니다는 어떻게 해요? 느낌이 3살 이전에 세팅된 것은 쇼크나 트라우마나 쇼크 있잖아요. 우울증이 생기게 된 계기는 두려움에서부터 올라온 거예요. 두려움의 그 느낌은 안 좋아요. 싫어요. 경험하기 싫어요. 싫어요 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경험해야 되는데 싫어요 하니까 다시 겪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고, 그렇구나라고 해서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저항해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저항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두려움 때문에 일어나는, 욕망하다가 저항감이 들고 화나고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했으면 하는데 안 되니까 화나는 게 정말 많은 거예요. 그렇죠? 자식도 남편도 뭐 주변에, 내 주변 사람들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 화나는 것들이 굉장히 많구나. 아직 마음의 단계에 있어서 이렇구나.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직은 끊임없이 우리가 의식이, 어제도 수업을 하시는데 그냥 의식은 그냥,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그 느낌이 뭘까? 이제 그냥 이렇게 듣기만 하는 거죠. 이제 말씀하시는 걸 듣기만 하면서 그 느낌이 뭘까라는 듣기만 하고 있지만, 이제 마음에서, 그래서 이게 스탑이 되어 있는 그 어떤 의식의 상태에서 마음이 막 움직이고 있는 것들을, 이제 그게 이제 온통 다 의식에서 볼 때 정확하게 더 보여진다는데, 마음에서 내 마음을 세상에서 봤다가 또 내가 마음이 투영이 됐다가 또 저기서 내 마음을 봤다가 투영이 됐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하니 왔다 갔다가 되는데 공부를 이제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됐거나 그럼 그냥 투영돼서 그러니까 투사가 된 것만 보이죠. 처음에는. 투사된 것만 보여요. 세상이 온통 내 마음에서 투사를 한 거를 모르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투사된 것만 보다가 이제는 공부하다 보면 아 내가 저 세상에서 본 걸 내 거로 가져와서 또 다시 내 거를 밖으로 또 내보내고 있다라는 그 내 안에서 거울의 세계인 거예요. 저 거울, 세상이 거울인 거예요. 그쵸? 그래서 거울을 봤다가 내가 거울이 지워졌다. 유리로 봤다가 거울로 봤다가 유리로 봤다 거울로 봤다가 처음에는 유리로 봐요. 쟤네들이야. 제가 그런 거야 그러다가 그쵸?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순서가 유리로 봤다 유리로 거울로 봤다가 나중에는 거울만 보는 거죠. 세상에서 내 모습만 있구나라는 거를. 그래서 거울로 보는 단계. 근데 그것 또한 유리나 거울 필요 없이 모든 것들이 의식의 장에서 그냥 내려다보는 그 단계. 그런 단계까지 이제 이렇게 발전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쇼크가 와가지고 기분이 안 좋은 상태가 있는 것에 그건 찾아서 맥락을 바꿔야 되고 인식을 바꿔야 하는 거고 그런데 감사합니다는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너무 기쁩니다라고 해서 기쁜 상태로 잠재의식을 또 기쁜 느낌을 또 잡고 집어넣고 사랑합니다로 무의식에 서로 사랑하게 똑같은 너와 내가 같다라는 어떤 똑같은 사랑하는 쪽으로 계속이죠. 각성해서 계속 가야 돼. 우리는 유리에 앉아서 저 세상에 아이고 밖에 저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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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어 있구나라는 걸 보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저도 공부하면서 각성해 나가는 것 같아요. 네, 계속 마음에서 보고 있다가 그죠. 맞습니다. 네. 심리학을 공부하고 코칭을 배우는 동안 팔찌를 산 손님들 중에서 치료를 받고 싶다는 사람이 생겼다. 손님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서 입소문이 계속 퍼진 덕분에 손님들이 더 증가했고 입소문이 굉장히 빠르죠? 입소문이 엄청 빨라요. 네. 결과적으로 우리 가게에는 사랑과 감사의 돈이 모이게 되었다.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이제 잠재의식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로 새로운 에너지를 전환을 하니까 그래도 이제 입소문이 빠르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는 전파력이 굉장히 빠르죠. 그래서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막 이제 연결이 되는 거야. 그래서 더 손님들이 증가했다. 사랑과 감사로 증가하는 거, 퍼져나가는 거. 입소문 엄청나죠, 입소문이. 더 정확한 게 광고보다 TV 광고보다 요즘에는 입소문이 더 정확한 거예요. 예. 그래서 놀라운 우주의 힘이다. 이제 나의 내부에는 우주님을 의심하는 마음은 티클만큼도 없었다. 아유, 이 정도 되면은 뭐 엄청나죠. 여기는 이제 우주님을 의심하는 마음이 없다. 그러면 뭐야? 누구를 의심 안 하는 거예요? 의심한다는 건 걱정 의심하는 거죠. 안 될까 봐. 그러다 내가 죽을까 봐. 그게 있단 말이에요. 우주님은 우주 의식 모든 세상의 이 모든 그 의식 전체 자체를 의심하는 마음이 티끌만큼도 없어질 정도 같으면 엄청난 발전이 있는 거죠. 엄청나게 발전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까지 되면 천이 넘어가는 거죠. 네, 천이 넘어갈 겁니다. 그렇죠? 내 생각이 빠진 상태에서.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 멋진 우주의 구조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에 이렇다. 제가 그랬거든요. 이 우주의 구조, 그러니까 이 의식 공부를 하고 나서 어머 이거는 너무 좋아. 제가 입소문을 잘 하는지 몰랐어요. 근데 제가 이제 34살에 제가 하고 있는 일을 만나면서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을 때는 그냥 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든 저렇게 생각하든 생각 없어요. 내가 좋으니까 야야야야야 너무 좋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이제 근데 제가 하는 일이 입소문을 잘 내면은 돈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돈 받으려고 또 했지만 그냥 입소문을 막 냈더니 그러고 나서 또 제가 중간에 또 한 10년 정도 하다가 아이고야 한계를 느꼈어요. 입소문만 내서 되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네, 입소문도 내다가 아이고 저 인간은 왜 저래 하면서 똑같이 입소문을 계속 내야 되는데 저 왜 저렇게 늦게 나오고 말이야 일도 안 하고 말이야 막 이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을 하면서 마음이 올라 그래서 이제 그게 또 입소문이 이씨 뭐 저러놓고 하면서 이제 막 이러다가 제가 이제 스탑이 좀 한계를 느꼈다가
중간에 이제 의식 아카 11년 전에는 의식 아카데미 수업을 선생님을 만나게 되면서 아, 내가 끝까지 입소문을 내는데 어떻게 입소문을 내요? 사랑과 감사로 해야 되는데 사랑과 감사가 아니라 으이씨 저 인간은 왜 저렇게 하네 하면서 화가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면서 그 속에 있었던 분노가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제가 이제 의식 아카데미를 또 만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끝까지 이제 감사와 사랑으로 입소문을 내고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끝까지 이렇게 사랑과 감사로 해야 되는데 사랑과 감사로 하다가도 또 누군가 보면 의식하고 하면서 있잖아요. 에이씨 하면서 뭔가 자꾸 분노로 이게 전환이 되잖아요. 그래서 수시로 전환이 막 돼요. 근데 전보다도 더 강한 분노가 올라오는 듯한 그런데 이제 또 조금은 누르는 힘은 있지만 누르는 힘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더 누르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해야 하는 거. 사랑으로 해야 되는구나. 근데 분노가 또 올라왔구나.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해결을 해야 되죠. 느끼기만 하면 뭐예요? 보기만 하면 뭐예요? 해결을 해야죠. 그렇죠? 네, 그래서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식 아카데미는 어쨌든 이 제가 의식 아카데미에 대한 것도 입소문을 막 내고 제가 해보니까 너무 좋으니까 몰랐던 세상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우주의 원리, 의식 안에 이 모든 것들이 의식의 세계를 의식 세계 안에 마음이 이렇게 조작을 했다라는 거. 마음 때문에 마음이 시켜서 몸이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이 세계를 알면서 너무 또 제가 또 신기했었죠. 혼자 다니다가 새벽에 그때는 10년 전이니까 선생님도 있잖아요. 요새는 막 뭐 질문도 많고 하니까 이렇게 뭔가 이제 조금 이게 힘들어 하시는 몸의 기능이 살짝살짝 이제 약간 이제 뭔가 무리가 있으신 듯. 근데 그 전에는 뭐예요? 막 새벽부터 막 6시간, 7시간, 8시간 막 달리시더라고요, 옛날에. 그렇게 막 하실 때 새벽부터 가서 막 듣고 7시부터 가서 들었었어요, 토요일 날. 그러다가 정말 새벽 3시에 그냥 대구에서 출발해서도 그냥 계속 한 1년을 넘게 그렇게 다녔던 것 같아요. 네, 새벽 3시에 출발해서 이 수업을 듣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너무 웃긴 게 이제 참 그 생각을 또 해요.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며칠 전 이제 어제 그저께 제가 이제 어디를 갔잖아요. 미용실 원장님이 사주를 봐주신다고 하는데 엉터리 사주를 이제 엉터리이기도 하고 그 본인 입장에서 맞으시는 거죠. 엉터리가 아니라 테테테테 해야 되겠죠. 엉터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 맞으시는 걸 정성을 다해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제 제 입장에서 이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가 뭐가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제 하나는 내가 갖고 와야 되겠다라고 했던 게 이제 109살까지 산다 그래. 오케이, 네, 좋습니다. 이거 제가 이제 가지고 왔는데 또 이제 생각이 또 떠오르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는 부정적인 거나 긍정적인 거나 걸을 수 있어라고 착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착각을 하는데 의식은 모든 것들이 그냥 기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부정적인 거든 긍정적인 거든 그냥 기록이 되는 거예요. 내가 부정적일 땐 부정적인 게 많이 떠오를 것이고 긍정적일 땐 긍정적인 게 많이 떠오르는 거죠. 근데 그게 완전히 의식으로 놓게 가면 이게 다 불살라져야 돼요. 사그라져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것만 기억해야지 그래도 하나 떠오르는 거예요.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남편이 없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있는데요 그랬거든요. 없는데 하면서 있는데요 그랬더니 그래요 하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 사주에 남편이 없는 것 같아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의식, 그러니까 뭐냐면 제 운명, 사주라는 게 이제 팔자대로 타고 온 게 있잖아요. 타고 나온 게 있는데 그거를 바꾸는 거, 운명을 바꾸는 게 의식 아카데미인 거예요. 아마 의식 아카데미 듣질 않았으면 제가 의부증이었잖아요. 아마 사주에 없었듯이 제 사주에 남편이 없었을 겁니다. 아마 벌써 이혼을 하고 그랬을 건데 의식 아카데미를 듣다 보니까 이혼하면 안 된대요. 그렇구나.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혼을 안 했습니다. 남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데요 했는데 이제 말은 있는데요 했는데 제가 없다고요? 있는데요? 없다고요? 하면서 제가 딱 보니까 이 의식 아카데미 때문에 제 사주가 원래 타고 나온 거는 남편이
없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의식 아카데미는 어떤 거냐면 내 운명대로 좋은 운명은 괜찮아요. 내 좋은 사주는 괜찮아요. 109살까지 산답니다. 뭐 여섯 채 이상의 집이 생긴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좋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거는 이 부정적으로 왜 내가 저항하면은 부정적인 게 생기잖아요. 저항하면. 근데 그 저항하는 거는 반드시 언젠가는 해결을 해야 될 나의 숙제더라라는 거예요. 숙제. 그래서 숙제인데 그냥 이생에서 의식 아카데미 수업을 듣고 이제 해결을 하는 거죠. 해결하고 가는 거죠, 뭐.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의식 아카데미를 강력하게 나 본체는 의식이기 때문에 의식이 높아져 가는 거는 내가 마음에서 어떤 조작을 해서 의식을 가리고 있는지 가리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리고 있는지조차 모르죠. 왜? 그냥 유리로 되어 있을 때는. 세상에서 쟤네들이 문제고 저걸 보기 싫을 땐 적당하게 감추는 연습을 하고 회피하고 억누르는 연습이 돼서 습관이 되어서 내가 내 자신조차도 몰라요. 그냥 밖으로 유리로 투영이 돼서 보면은 나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의식 아카데미라는 건 왜 그랬는지를 이게 유리가 자꾸 거울로 싹싹싹 입혀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거울로. 세상의 거울로. 저기 왜 내가 있지? 저기 내가 왜 있지? 그런 거예요. 제가 제가 아침에 딱 눈을 떴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 어떤 생각이 딱 드냐면 이제 어제 이제 우리 아기가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우리 아린이가 있거든요. 아기가 이제 잠시 살짝 이제 황달이 있어가지고 이제 병원에 입원했다가 어제 잠깐 이제 그래서 이제 아기 이제 잠깐 그 모유 초유를 이제 전하러 병원에 가는 길에 이제 딸을 만났는데 태워다 주러 이제 만났어요. 근데 너무 웃긴 게 아직 그 손녀딸을 제가 아직 실물로 아직 못 봤어요. 이 이제 그 이 코로나 때문에 저는 아직 작년부터 코로나 때문에 불편한 걸 제가 아직까지 몰랐거든요. 근데 이거 하나는 불편하더라고요. 이렇게 직접 가서 보지 못하고 그러는 코로나 때문에 전염될까 봐 조심을 해야 되잖아요. 여태까지 저는 코로나 너무 좋아. 너무 좋아서 사업도 확장이 되고 너무너무 불편한 걸 저는 진짜 몰랐어요. 작년부터. 불편한 걸 그렇게 모르겠고요. 이게 사업이 더 잘 되는 일이네? 뭐 이제 이렇게만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 살짝 불편한 거는 이제 뭐 여행을 못 갔다는 거. 작년 올해에서 두 번, 네 번을 여행을 못 가고 아니죠. 저기 5번을 못 갔구나. 5번 정도 정해진 거를 그, 또 하여튼 팀들이 있었어요. 돈을 이미 냈는데 거기 또 못 가게 된 것까지 5번을 여행을 못 간 게 있긴 한데 그게 또 좀 불편한 게 있었는데 진짜 불편한 거 이제 아기가 태어났는데 애를 못 보는데 저희 딸이 그러는 거예요. 아직은 씻겨주고 또 이렇게 좀 뭐로 좀 이렇게 재우기도 하고 이렇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아기를. 저도 이제 아이들이 셋이 두상도 되게 이쁘고 막 이렇게 키웠는데 어쨌든 아기들 아직은 연하잖아요.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만들어지고 뭔가 했는데 아직은 손을 댈 수가 없는 상황이고 한 열흘 뒤면은 이제 아마 열흘 전에 한 8일 정도 지나면 이제 올 거예요. 만들어질 수 없는 상황이고 뭐 꾸며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병원에 있고 이제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근데 저희 딸이 어머 이상하게 이제 외할아버지 닮은 것 같기도 하고 뭔가 큰 삼촌 얼굴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뭐 다 들어가 있겠죠. 다 여러 가지 모습이 다 있고 아직은 커가는 모습인데 그런 걸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제도 누구랑 잠깐 통화했는데 막 웃겨 죽겠다 하면서 막 웃기다 하면서 막 하면서 이제 저희 친정 아빠 모습도 좀 보이고 뭔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 모습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어제.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 딱 왔을 때 여기 또 어떤 분이 또 할아버지 또 모습도 보인다고 그러면서 할아버지 모습 보인다는 게 제가 3번을 이렇게 들은 거예요. 듣고 나서 가만히 이제 바뀌겠죠. 모습들이 이제 여러 형태로 계속 바뀌더라고요. 바뀌는데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제가 아침에 딱 그냥 들었을 때 그래? 하면서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때는 그래? 그냥 나는 그냥 너무 그냥 이게 손주라는 게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손주를 보면 손주 자랑들만 하고 다니신대요. 그래서 손주 자랑할 때 500원을 내고 자랑을 해야 된대요. 너무 자랑해가지고 뭘 쳐다봐서 보면 손주 동영상 보고 있고 손주 거 보고 있고 뭐 제가 그렇게 생각해요. 500원 드리고 우리 손주 좀 봐주세요. 이렇게 하게 될 판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판인데 이렇게 보니까 갑자기 아침에 이제 그래서 그런가 하고 딱 떴는데 저 혼자 제 마음속에서 뭐가 있냐면 아빠보다는 이제 엄마를 더 좋아하고 아빠에 대한 저항감이 있었죠. 아빠가 왜 그렇게 어릴 때부터 술 주사가 있어서 술 주사가 있어서 우리 집을 이렇게 불안하게 만들었어. 근데 이런 제가 탓하는 마음이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빠에 대한 그 저항감, 술 주사가 있으니까. 그 저항감이 남아 있었고, 또 오빠에 대한 어떤 저항감? 얼마 전에도 연락이 왔었어요. 뭐라고 연락이 왔는데 제가 no, stop, 그냥 stop 했어요. 근데 나는 내가 일단은 내 의식 성장하는데, 모든 것들이 성장하는데 포커스를 맞춰서 전에는 내가 성장하기보다도 가족을 챙겨야 된다는 생각이 제가 흔들거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내가 먼저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성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변을 돌봐야 되겠다. 이거는 남을 돕는 마음하고는 좀 틀린 거예요. 예, 남을 돕는 거하고는 내가 먼저 성장해야 그게 아니라 제가 하는 일은 남을 도와야 내가 성장하는 거고, 그거랑은 이제 좀 차원이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스탑을 했어요. 근데 그런 모습이 어제는 딸한테, 그런 모습이 좀 있는 것 같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그래, 듣기 싫었는지 그냥 휙 날려버렸어요. 날려버렸는데, 딱 일어나니까, 야, 이거, 제가 이렇게 주변 가족들 중에서 제일 저항하는 게, 저항했던 부분이 오빠와 아빠가 이제 엄마에 대한 건 계속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빠와 오빠에 대한 저항감이 있어서 내가 정말 예뻐해야 되는 손녀딸 모습에 거기에 저항하지 말으라고 그 모습이 보였나? 또 변해 가겠죠, 계속. 그래서 그 생각을 하면서, 야, 언젠가는 저항을 내려놓아야 되는가 보다 하면서 혼자 제 마음에서 제 마음에 해석을 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항하는 것들이 요새 또 저항감이 드는 부분들이 또 있어요. 계속 하다 보니까. 그게 들더라고요. 욕망하니까 저항이 들더라. 이 욕망도 다 내려놓는 거, 욕망이 무엇인지, 마음속에서 하는 그 욕망의 단계에서 이제 욕망이 제대로 해결이 돼야 단계가 더 올라가는데 왔다 갔다 하죠. 왔다 갔다. 근데 이제 두려움이 뭐라는 거는 알았고, 두려움 때문에 또 욕망하고 있는 부분에 욕망이 해결이 안 되면 화도 나고 또 두려움 때문에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자존심 상하고 거기에 또 뭐야? 내가 최고인데라는 그 기준점에서 모든 것들이 내가 죽기 싫어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일어나구나라는 거를 다시 세상 200 이하에 있는 어떤 그 에너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항하면 안 되는 거구나. 제가 오늘 아침에 느꼈는 게 저항을 안 해야 더 예쁜 애기로 제 마음속에서 있는 건데 어쨌든 그냥 예쁘죠. 이러나 저러나 저는 세상에서 제일 예쁜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그런 생각을 제 마음속에서 그런 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냥 혼자. 그래서 저항하지 말아야 되겠다. 저항을 그냥 수용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정말 진심으로 수용으로 받아들이는 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신념이라는 3살 이하의 그 3살 이전에 슈퍼가 있었는데 그게 저항을 해서 생기는 일이다. 받아들이고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 저항하면 계속 저항의 산물이 나다. 저항의 산물이 지금의 내가 신념대로 살고 있는 게 저항의 산물이다라는 거. 그래서 신념은 내가 싫어했던 것들이 기억나는 거잖아요. 좋아하는 거는 해소가 되고 지나간 거예요. 해소가 되고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느껴지는 모든 저항감이 무엇이 있는지, 불편한 게 무엇이 있는지 하나하나 다시 적어서 받아들이는 거. 왜 그럴까? 왜 찾아 들어가다 보면 왜 3번? 그래도 모르겠으면 왜 5번까지 내려가면 내가 근원에 어디서 이 문제점이 발생이 됐는지 찾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3번, 5번이 하는 게 유리로 보였던 것들이 왜는 유리로 보는 게 아니라 다시 내면으로 들어가서 자꾸 나를 보다 보면 이제 세상이 거울로 바뀌는 것 같아요. 그렇죠? 거울에 나를 보고 저항하는 걸 바꿔야 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도요. 저항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이미 받았습니다. 사랑합니다를 되뇌이시면서 오늘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행복한 일요일 즐겁게 보내시고 수고 해주시켜주세요.